나답게 살고 있냐고 마흔이 물었다라는 나이가 들면서 하는 모든 고민을 모은 책에서 첫 페이지부터 나온 고민은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무려 책의 3분의 1이 결혼과 인연에 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결혼을 꼭 해야 할까? 나는 결혼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평생에 짝이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외롭기 싫다는 이유로 나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결혼은 더 고민이 됩니다. 까짓 거 뭐 한번 갔다 오지 뭐 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은 결혼의 장점이 많이 퇴색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결혼하는 게 인생에서 거쳐야 할 당연한 과업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대를 이어야 할 압박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면서 즐길 거리도 많아지다 보니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내가 정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느라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결혼에 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방송에서 당당하게 나 혼자 사는 멋진 사람들의 솔로 라이프를 보고 혹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인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권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싱글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무조건 자유로운 게 더 좋은 게 아닌 배우자, 가족이 생겼을 때 더 삶의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혼 체질인 분들이 타인이 하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로 막연하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화려한 싱글 라이프에 대한 꿈에 매료되어 비혼을 생각하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요. 어차피 결혼의 단점은 많은 기혼자들이 결혼하지 마 해도 최대한 늦게 라며 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에선 스킵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결혼하면 좋은 3가지에 대해 말해볼게요. 결혼을 할지 말지 긴가민가 하시거나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 하면서 정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유로움에 대한 막연한 환상. 비혼주의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혼자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도 외로움을 크게 안 느끼는 성향을 제외하고는 이왕이면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혼여행이 아무리 괜찮은들 좋은 풍경, 맛있는 음식들을 아무리 음미한들 혼자서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을 때가 많죠. 결국 남자친구랑 왔으면 좋을 텐데 여자친구랑 왔으면 좋을 텐데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동성 친구들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서 얻는 즐거움과 배우자에게서 얻는 만족감은 별개죠. 어떤 것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이성이 곁에 있다는 느낌은 그 어떤 걸로도 대체되기가 힘듭니다.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혼자서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혼자해서 좋은 게 있고 함께해서 더 좋은 게 있죠. 저는 결혼이 후자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에게 좋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혼자서 정말 잘 놀지만 생활적인 부분이나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누군가와 함께인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결국 결혼을 할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할 테니까요. 두 번째, 누적되는 기억. 1번에서 그럼 결혼이 아니라 연애만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분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사실 연애만 하면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함께 한다는 건 동행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거기서 나오는 행복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연애는 계약이 아닌 감정으로만 연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전 기억, 추억을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남자친구랑 놀이동산에 갔어요. 근데 내년에 A랑 헤어지고 B라는 남자친구랑 또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추억이 누적되는 게 없이 나는 비슷한 형태의 만남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A랑 롤러코스터 탔던 거 B랑도 타고 A랑 머리띠 했던 거 B랑 모양만 바꿔서 하고 다니고 A랑 추러스 사 먹은 곳에서 B랑 또 사 먹는 식으로요. 그럼 이번엔 결혼을 해서 남편인 A랑 놀이동산에 갔다고 해볼게요. 놀이동산을 좋아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남편이랑 다시 놀이동산을 가겠죠. 그러면 내년이 됐을 때 대화 내용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발전을 해요. 그때 이거 재밌었으니까 이것만 빨리 타고 남는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그때 이거 타다가 음료수 흘렸잖아. 이번엔 다 먹고 타 바보야. 저번에 여기 갔다 호캉스 했으니까 이번엔 카라반이나 방갈로 가볼까? 작년에 우리 둘이 와봤으니까 이번엔 그 친구 커플들이랑 같이 가보자. 한번 같이 경험한 사람과 재경험을 할 때 이 재경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풍부해지고 알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만나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부질없고 귀찮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누적되는 기억의 맛을 느끼지 못해 결국 지쳐버린 거예요. 흥미와 호기심 위주로 만나는 건 결국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 결혼 형태에 대한 선택지.
사실 결혼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익히 봐온 아줌마, 아저씨,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늘 집에 있고 희생만 하고 억척스러워지는 모습들. 그것만 보고 결혼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들면서 차라리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 대화의 형태가 바뀌고 노는 방식도 바뀌는 것처럼 결혼의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하는 결혼 생활에선 바꾸면 되는 거죠. 웹툰 작가 네온비님의 결혼해도 똑같네 만화에서 나오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재밌게 사는 결혼 생활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라고 무조건 남편, 아내라는 경직된 역할만 지킬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자 친구이자 같은 모임 회원이자 각자의 일에서 경쟁하는 선의의 라이벌 같은 새롭고 다양한 역할을 추가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이전 세대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으로 완전한 내 편을 만든 후 그 안정감을 베이스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난 저렇게 살기 싫으니까 결혼도 안 할 거야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영상은 결혼 권장 영상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며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결혼과 비혼에 대해 무작정 남의 말만 듣고 겁을 내거나 맹목적으로 보기보단 나에게 맞는 부분과 좋은 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내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은 30대 중반 이상에 접어들면 하게 되는 필연적인 고민을 다 모아놓은 책 나답게 살고 있냐고 마흔이 물었다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하나씩 하게 된 고민이 혼자만의 고민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거나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내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될지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연애를 밝힌 남자 바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